그 시간 그녀는 어디 있었을까? 늘 하던 대로 출근하고 늘 하던 대로 집안일을 하고 늘 하던 대로 말없이 웃던 그녀. 하지만 그 익숙한 틈 사이 감추고 있던 비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지숙 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뤄봅니다. 여성이 불륜을 저지를 때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차 안, 헬스장, 카페, 주차장, 누가 봐도 평범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 속엔 단순한 욕망 이상의 심리와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모텔보다 더 뜨겁다. 차 안미래의 진실. 모텔은 너무 노출돼서 불안하대요. 차 안이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외곽에 사는 51세 여성 어 씨는 남편 몰래 연락을 주고받던 이성과 결국 차 안에서 처음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불륜 장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 바로 자동차 안입니다. 이곳은 외부 시선에서 은근히 자유롭고 시간 제약도 덜 받는다는 이유로 선택되곤 합니다. 주차된 차 안에서의 만남은 누구의 눈도 피하기 쉽고 따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익숙한 공간이 아니기에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긴장감이 크다는 점에서 만남의 강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낮 시간 공영주차장이나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에 서리가 껴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김서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선 낮 시간 특정 주차장에 2대의 차량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가 일시간 후 동시에 빠져나가는 장면이 반복되며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 내부가 안전한 공간인 건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음란 행위는 공연 음란죄로 분류될 수 있고 CCTV에 포착되는 경우 도덕적인 비난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조차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는 이성보다 감정의 스릴, 욕망의 흥분이 우선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라는 공간은 이동성과 은폐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중간 지점을 정해 만나고 차량 안에서 짧은 만남을 가진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스치듯 지나가는 불륜이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짧고 뜨겁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모텔보다 더 은밀하고 더 빠르게 욕망을 풀 수 있는 공간. 하지만 그만큼 감정도 빠르게 타오르고 소진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닌 충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감당하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 사람은 연락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끝난 관계였죠. 이렇게 끝나는 불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운동 끝나고 샤워까지. 헬스장의 은밀한 유혹. 헬스장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곳일까요?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은밀한 이성교류 장소로 헬스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땀을 흘리는 그 공간이 뜻밖의 만남을 이어주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서울의 한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는 58세 남성 B씨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늘 인사만 하던 여성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식사 제안을 했어요. 샤워 후 나오는 길에 휴대폰 번호를 건네더라고요.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 규칙적인 시간대의 반복적인 마주침, 그리고 땀으로 다져진 신체적 매력.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빠르게 자라납니다. 특히 요즘 헬스장은 PT를 중심으로 10일 밀착 지도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성과의 거리감이 확 좁아지기도 합니다.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유대는 자칫 선을 넘기 쉽습니다. 거기다 샤워실, 탈의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이 있다 보니 은밀한 눈빛 교환이나 계획되지 않은 접근도 종종 벌어지곤 하죠. 이런 분위기는 특히 오후 시간대, 중장년층이 몰리는 타이밍에 더 활발합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운동이 목적이겠지만 일부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라는 묘한 기대를 안고 오기도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성적 매력으로 직결되기 쉬운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스장 외부에서의 만남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끝나고 맥주 한 잔 어때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불륜의 시작점이 되는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운동 후 상승된 호르몬, 적당한 피로감, 그리고 욕망을 부추기는 감각들.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죠. 이런 관계는 문제의식을 느끼기보단 서로가 주고받는 에너지로 정당화되기 쉽습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 함께 운동하는 즐거움,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 이런 감정들이 결합되면 운동은 점점 부수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헬스장 안에서 시작된 관계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운동이라는 명분이 사라지는 순간 그 불안정한 만남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3. 낮엔 카페, 밤엔 미래 숨은 단골 장소. 낮엔 커피를 마시는 평범한 공간, 하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단골 카페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장소가 중년의 은밀한 이성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5세 여성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곳은 부담스러워요. 단골 카페는 익숙하고 주인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익숙한 공간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이상한 낌새를 줄이기에 적합합니다. 단둘이 앉아 있어도 별 의심을 사지 않는 곳, 누군가의 눈을 피해 몰래 웃고 손을 맞잡기에도 완벽하죠. 특히 요즘은 룸 형태로 분리된 카페 혹은 커튼이 쳐진 1인 좌석이 많아지면서 더 은밀한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손님처럼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음 만남을 계획하는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바로 근처 모텔이나 차 안으로 이동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죠. 밤 시간대가 되면 이 단골 카페는 더욱 특별해집니다. 사람이 적은 늦은 시간,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고 음악은 낮보다 조금 더 감성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감정이 무르익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술을 마시는 곳은 아니지만 그 어떤 술자리보다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장소.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며 속마음을 나누고 허전했던 마음을 채우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만남은 대개 조용한 연애처럼 시작됩니다.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만나고 서로의 생활 리듬 속에 슬며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일상 속에 틈을 파고드는 방식이라 들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장소가 너무 익숙해질 때 생깁니다. 자신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고 카페 주인이나 단골 손님에게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이곳이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감정의 교차점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더 깊어질수록 이별도 더 어렵고 상처도 깊어지게 됩니다. 한 잔의 커피로 시작된 만남.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진한 감정이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4.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주차장 안의 진실.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준 후 12시간의 공백 시간. 이 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누군가는 장을 보러 가고 또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미래에 쓰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요즘 이런 은밀한 만남이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학원 근처 주차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6세 여성 D씨는 아이가 수업을 듣는 90분 동안 늘 같은 차량이 옆에 주차되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시간대도 똑같고 차 안에서 누군가가 기다리는데 항상 혼자 있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차는 근처에서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의 은신처였습니다. 학원 근처 주차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적고 차량의 이동이 제한적이라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라는 타이틀이 가려주는 외형 덕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곳의 특징은 짧고 정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아이의 수업 시간에 맞춰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만나기 때문에 일정이 안정적이고 별도의 명분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학원 기다리는 시간에 좀 쉬고 올게 한마디면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장소 이동에 따른 위험도 줄고 자극적인 상황 연출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오히려 감정을 더욱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이런 만남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합니다. 아이의 학원 시간표를 핑계로 시간을 확보하고
학원 옆 카페나 주차장에서 이성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점점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어느새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부모의 역할로 돌아갑니다. 이 이중생활의 반복은 자신조차도 모르게 현실과 욕망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 틈 사이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분류는 거창한 이벤트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시간,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조용히 깊어집니다. 5. 출장 중 딴짓. 비즈니스 호텔의 이면. 출장이라는 단어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업무라는 명분 아래 자유로운 이동, 익명의 숙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시간. 그래서일까요? 중년 이후 불륜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로 비즈니스 호텔이 꼽힙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남성 이 씨는 지방거래처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출장에는 일정표에 없는 만남이 포함되어 있었죠. 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장 덕분에 자유로워진 느낌이었고 그게 너무 달콤했어요. 비즈니스 호텔은 목적 자체가 간단하고 효율적인 숙박이기 때문에 대체로 시설이 조용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체크인도 간단하고 주차장에서 객실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많아 타인의 시선을 최소화할 수 있죠. 무엇보다 익명성. 타지에서의 하룻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현실감이 적기 때문에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이러는 거니까, 돌아가면 잊을 수 있으니까라는 자기 합리화가 매우 잘 작동하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단지 육체적 교류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이라는 환경은 낯선 도시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관심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단지 몸을 나눈다는 의미보다 함께 저녁을 먹고 호텔 근처 산책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잠든다는 감정적 유대감이 강해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호텔은 회의나 모임 후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들키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업무상 필요한 이동이라고 믿고 있는 배우자에게는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출장 불륜의 가장 큰 문제는 반복성입니다. 처음은 우연이지만 그 다음은 습관이 됩니다. 출장 일정에 맞춰 불륜 상대를 만나는 스케줄을 짜고 어느 순간 이 만남이 업무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감정이 빠르게 타오르고 물리적 거리감이 다시 이별의 설렘을 만들며 불륜은 중독처럼 깊어집니다. 비즈니스 호텔, 이 공간은 단지 잠을 자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타오르고 도덕이 사라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6. 친구 집 간다더니 아파트 단지의 함정. 친구 집에 다녀올게. 이 말은 너무 흔해서 의심조차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륜 사례 중 일부는 이 익숙한 말 한마디 뒤에 감춰진 은밀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미뢰입니다. 대전의 52세 여성 F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성과의 관계를 그 사람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주말 오후 아이들은 외출했고 남편은 골프장에 갔을 시간. 그녀는 가까운 거리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외출, 하지만 그 안에는 이중적인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익명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고 외부인의 출입에 둔감한 구조일수록 의심받을 일이 적죠. 단지 내 CCTV는 있지만 같은 복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누구를 방문했는지 알아채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장소의 결정적 장점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가까우니까 오래 머물 필요도 없고 위험 부담도 적어요. 이 말처럼 도보나 차량으로 1015분 거리 내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면 빠르게 들렀다 가는 식의 짧은 만남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런 관계는 대개 오래된 지인 혹은 생활 반경이 겹치는 인물과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 모임,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친밀해진 사이.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이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시작이 되곤 합니다. 친구 집이라는 명분은 배우자의 의심을 피하기에 충분합니다. 누구 집 갔다 왔다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아파트 단지는 마치 외도자들의 완벽한 위장된 성역처럼 기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륜일수록 더 빠르게 감정이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주 만나고 일상에 녹아들면서 그 사람과의 시간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아파트 단지. 그 평범한 공간도 누군가에겐 숨겨진 욕망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에 더 위험하고 익숙하기에 더 무서운 장소입니다. 7. 누가 봐도 정상적인 곳, 실제로는 어느 카페, 어느 레스토랑, 어느 독서실이든 우리는 그 공간을 정상적인 곳이라 믿고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불륜이 벌어지는 장소는 결코 비정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장소일수록 더 자주 사용됩니다. 서울의 47세 여성 지 씨는 회사 근처 북카페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회사 동료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장소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눈치를 전혀 못 채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섭죠. 맞습니다. 불륜의 무대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숨겨진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장소가 오히려 완벽한 은신처가 되는 시대입니다. 독서실, 코인 노래방, 심지어 공유 오피스나 스터디룸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고 별다른 신분 확인 없이 예약이 가능한 이런 공간은 일정 시간 동안 완벽하게 둘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 시선이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짧은 만남이 반복되다 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의 공통점은 위장된 명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하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 회의가 있다는 말 한마디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죠.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장소는 교감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같이 책을 읽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혹은 함께 작업을 하다가 어느새 손끝이 닿고 시선이 얽히면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관계는 일탈보다는 은근한 연애처럼 느껴져 죄책감도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될수록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은 장소. 그곳이야말로 감정을 숨기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가장 위험한 무대일 수 있습니다. 불륜은 공간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장소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여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다양한 장소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 틈새라는 점이죠. 차 안, 헬스장, 카페, 주차장, 호텔, 아파트 단지, 그리고 평범한 독서실까지 모두가 우리가 자주 오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 공간이 누군가에겐 숨겨진 감정의 통로가 되고 욕망이 머무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불륜은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익숙한 곳에서 조용히 싹이 트고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에는 공통적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일탈에 대한 욕망, 현실에서의 허전함, 인정받고 싶은 감정, 그리고 들킬 수도 있다는 스릴. 이 모든 것이 뒤섞이며 감정은 깊어지고 판단은 흐려지게 됩니다. 불륜은 단지 육체의 교류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시선을 나누며 결국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삶의 균열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한순간의 설렘과 스릴, 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일상 속 작은 틈에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있다면 그 관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